그게 끝내주던데 진짜 기숙사가 와 죽이네. 거의 싸이월드 마이룸 같은 거네. 길을 잃었어요 잠시. 도대체 이게 세시 방향으로 나간 건지. 길을 예. 작정한 게임이란 거. 그렇죠. 아 이게 내가 죽기 전까지 공간에서 나아갈 방향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는 세계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언리얼 엔진 하시는 김예드님 모셨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얼리얼 엔진 5로 한국 마법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멀티버스 제작자 김예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지금 처음으로 언리얼 엔진이 어떤 건지를 좀 보기 위해서 해리포터 게임의 게임 속 공간을 너무나 재현을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써주셨어요. 그거 좀 리뷰 좀 해달라.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가트 레오시로 한번 바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게임 속 공간이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몇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게임은 어떤 맵을 들어가면은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호가트 레고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월드 장르예요. 아, 자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네, 모든 공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아, 로딩 화면이라고나 그런 아. 것들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와. 특별한 장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이렇게 탁탁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컨티뉴스하게 경계가 없이 네. 내가 완전히 다닐 수 있는. 맞습니다. 약간 젤다의 전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인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CD로 하는 그런 게임인 네, 거예요? 패키지 게임으로서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 혼자서 하는 게임.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해리포터의 모습을 굉장히 잘 구현한 걸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었고, 세계관이나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호그와트 세계 속 구석구석을 모두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정말 일품의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 호그와트 교실 있고 기숙사 있고 딱 그 영역까지만 돼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네. 각종 크리처가 위치해 있는, 괴물들이 위치해 있는 금지된 숲이라거나. 한번 맵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네네네. 이제 호그와트의 지도고 세계 지도로 가면은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을 거의 실시간 로딩 없이 탐험을 다닐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한번 호가트 성 한번 돌아다녀 보실까요? 네. 이따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방을 다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구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저도 이 게임을 클리어 했는데도 길을 못 찾습니다. 나는 길을 찾겠다라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실시간으로 저 말고도 다른 NPC 캐릭터들이 네. 돌아다니기도 하고 상호작용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도 곳곳에 있고요. 이렇게 퀘스트를 주는 캐릭터도 있고. 저런 임무가 있는 애들은 위에 뭐 이렇게 마크가 뜨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워낙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 진짜 모릅니다. 게임을 안 하시는 것 치고는 게임 문화에 대해서 조회나 지식이 엄청 깊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큰아들 때문에. 엄청 소통을 잘 해주시는. 네. 여기가 해리포터 하면 상징적으로 생각나는 기숙사 배정을 하고 식사를 하는 그 연회장이며, 네네네. 영화랑 비교하면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축약이 됐어요. 입구부터 여기 교장 선생님이 서는 단상까지 한 3분의 1 정도 스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테이블이 이거보다 훨씬 길었던 것 같은데. 네. 특징으로는 양초가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에 떠 있는다거나, 또 하늘이 저렇게 열려 있는 하늘이 진짜 밤하늘을 투영하듯이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다른 공간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확실히 공간이 영화 속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한 100명 넘게 있잖아요, 저기에.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을 보는 거는 공간의 느낌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빈 공간을 보니까. 시간을 여러 가지 시간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밤이어서 그러면 같은 공간인데 내가 시간대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낮에 또 오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밥을 또 먹고 그래요? 네. 그거 볼 수 있나요? 조금 기다리긴 해야 될 거예요. 일단 낮 되는 순간 제가 기억하고 연회장 한번 다시. 그러면 이게 밤하고 낮이 이 게임 안에서 몇 분 단위로 왔다 갔다 바뀌어요? 한 5분에서 10분 단위로 그래요? 계속 바뀌어요. 짧게. 그래서 수시로 다양한 환경의 모습을 또 즐길 수 있게 이제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중앙 계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호거트 레거시를 처음 했을 때. 왜냐면 영화 속의 모습이랑은 좀 다르게 구현이 되어 그 있어요. 계단 막 움직이는 거. 네. 여기는 스텝 하나하나가 딱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죠. 아예 이게 전체가 로테이션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모습 자체가 훨씬 더 웅장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아마 게임 플레이가 훨씬 더 용이하라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본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가실 때 보면은 아까 식당에서 이 중앙홀로 계속 캔버스 뛰어다니지 않고 줌아웃해서 내가 선정하면 글로 확 넘어가게 돼 있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보통 플레이어들이 다 그렇게 하나요? 대신 무조건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진 않고요. 네. 직접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이 곳을 갈 수 있게 빠른 이동을 할 수 있게 그 지역을 언락을 해야 됩니다. 아. 뒤에 보면은 요게 있거든요. 예. 처음엔 불이 꺼져 있어요. 아. 불을 켜면은 앞으로는 이 지역에 워프해서 갈 수 있네. 네. 아. 그치. 그렇게 해야지 좀 이 전체를 넓게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길을 잃었어요. 잠시. 어디지? 잠시만요. 야, 일단 이 길 파악하는 데만도 한 진짜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해봤는데 한 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와, 이거 머릿속에 이거 다 집어넣으려면은 길치들을 못 하겠는데? 서양에 있는 성들도 원래 이렇게 복잡한가요? 아, 이렇게 거대하게 돼 있는 성들은 저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들은. 아무리 뭐 크다고 해봤자 이렇게 복잡하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올라가. 오 마이 갓.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중간에 계단참도 없어. 한번 구르면 그냥 끝이야. 다이어트는 잘 될 것 같아요. 해리포터가 너무 키가 큰데? 아, 이 친구요? 어. 아, 이 친구는 해리포터는 아니고요. 이 그래요? 시간대가 해리포터는 199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기 시간대는 1800년대 후반. 훨씬 더 과거 시점입니다. 아, 해리포터 입학하기 전. 그쵸. 어. 금방은 트로피실을 관람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은 호가트의 교장 선생님이 계신 교장실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길 잃겠는데. 그리고 여기 방위표는 나오는구나. 그래도 네. 키맵은 나오는구나. 왼쪽 아래. 특히나 이게 또 계단이 원형 계단이어서 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360도 계속 돌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3시 방향으로 나간 건지 5시 방향으로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교장실인데 여기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영화 속에 나온 공간과 이 게임 속에 나온 공간이 완전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봤을 때 진짜 해리포터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동심을 좀 크게 느꼈죠. 아, 저는 저렇게 소품들이 다 모델링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갈 정도로 이 모델링 파일 크기가 되게 가볍다는 얘기인 거잖아, 저게. 난 그게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 언리얼 엔진이 또 이렇게 디테일한 모델링을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나나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일단 나중에 또 언리얼 엔진 보실 때 네.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고품질의 모델링을 굉장히 가볍게 속도 저하 없이 부하 없이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정도는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게임을 즐길 때는 일반적인 고품질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즐기셔야 되니까 네. 개발자분들이 그런 부분 고려를 해가지고 게임을 발매하고요. 만약에 좀 나는 장비 부심이 있다, 나는 좀 비싼 컴퓨터다 하면은 옵션 중에 보면은 이런 엔비디아 DLSS 그리고 리플렉스 이런 식으로 레이 트레이싱이라던가 여기가 중앙홀, 이쪽에 들어오면은 양 입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가 마법 세계이긴 하구나 이런 디테일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인데 이런 도서관들도 여기 비밀의 방 있는 데인가요, 여기가? 여기는 비밀의 방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따가 또 가볼 텐데 여기는 이제 론이랑 삼총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초상화들도 계속 움직이고 대화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대화할 때는 또 이렇게 약간 카메라가 네, 컷신으로 살짝 전환이 되는 느낌입니다. 원래 서양은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 이렇게 많은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특히 여기가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방향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길을 일정 작정한 게임이란 거죠. 그렇죠. 일단 공간이 파악되는 순간 그 공간이 좁아 보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 뭐 원룸 같은 데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한눈에 모든 공간이 다 들어오잖아요. 되게 좁죠. 근데 거기에 막 장 같은 걸 세워놓고 꺾어서 가서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눠지면은 그게 좀 더 넓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플레이어들이 공간 파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계단은 다 거의 나선형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선형 계단 만들면은 Z 좌표가 바뀌잖아요. 높이가 바뀌는데 XY 좌표 방향성은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공간을 되돌리면은 파악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계속 문을 만들어서 문 열고 들어가고 계단 나오고 문 열고 나가고, 그래서 공간을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 실제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변수가 시간대가 아까 뭐 10분마다 뭐 낮밤으로 바뀐다든지 네. 그것만 바뀌어도 또 공간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똑같은 공간도 사람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또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넓은 공간을 느끼게 하는 거죠. 기숙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끝내주던데, 진짜 기숙사가 물속에 있는 기숙사? 그 영화에서는 안 나왔던. 아, 맞습니다. 기숙사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한번 기숙사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기숙사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셜록 홈즈에 출연할 줄 알았으면 좀 유명한 기숙사로 들어갔을 건데, 일단은 제가 소속돼 있는 기숙사인 레번클로우 기숙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해리포터가 있는 기숙사인가요? 해리포터가 소속됐던 기숙사는 그리핀도르라고 아, 용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색상을 쓴 기숙사고, 제가 있는 기숙사는 레번클로라는 독수리를 상징으로 쓴 파란색 색상을 쓰는 지혜라는 컨셉을 가진 그런 기숙사입니다. 오. 여기가 이제 레번클로 휴게실은 지금 밤이라 가지고 애들이 다 자러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런 데서 공부하면 진짜 공부할 맛 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내려가면은 제가 여기서 숙식할 수 있는 침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는 레번클로 기숙사에서만 볼 수 있는 발코니 공간, 이렇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보니까 컬처로 읽는 세계사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맨 처음에 형성이 되던 그 초창기가 이슬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유럽은 중세 시대였는데 이슬람이 대부분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이하의 모든 책들을 다 번역을 해서 갖고 있어가지고 다시 옛날에 과학과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이슬람 쪽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들이 전수된 게. 그래서 졸업식 할 때 입는 가운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슬람의 복식 양식에서 온 것들이 많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펑퍼짐한 옷 입고 왜 소매 좁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라딘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옷 같은 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기숙사를 하려면은 한번 덕계하세서 그러니까 덕후들은 모든 기숙사를 체험하기 위해 4번 깨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걸 한 번 깨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번 깨는데 30시간쯤 걸렸으니까 4개 다 깨려면 120시간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 이건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가 해리,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있었던 영화 속에서 나왔던, 아, 진짜 붉은색 계열의 네. 대회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기숙사이기도 해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이거는 레이트레이스 키고서 한 이미지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죽이네. 확실히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좋다. 살아있는 느낌이 나네. 영화 속에서도 와우. 해리가 여기 있고 이제 밑층에 론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와우. 얘가 후플푸프라고 이제 노란색 계열의 보테니컬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기숙사인데, 영화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서. 약간 호빗 마을 같은데? 아, 그러네요. 문도 동그랗게 돼 있고 다 문이 동그래. 디자인할 때 약간 뭐 중국 정원 이런 거 보고서 했나 봐. 통과할 때 문 동그란 것들이 많잖아요, 중국 정원은. 또 제작사가 의도한 게 네. 후플푸프가 제일 인기 없는 기숙사긴 하거든요, 좀 네, 스케 시간이. 네. 그래서 후플푸프 기숙사를 선택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특별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머리 많이 썼네. 네, 레번클로우. 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맞습니다. 파란색 계열. 네. 얘네 약간 좀 애들이 쿨한 것 같은데? 좀 부잣집 애들 같은 느낌인데?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파란색을 쓰는 것들이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거든요. 파란색을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파란색을 낼 수 있는 염료는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라피스 라줄리를 갖고 왔을 때만 만들 수 있어서 제일 쓰기 어려운 색이래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 같은 거를 성화 그릴 때 마리아 옷이 항상 파란색이거든요. 중국이 청화백자 만들었잖아요. 파란색 염료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실제로 주문을 받아서 주문 제작한 거래요. 그게 더 비싸게 팔린다고. 이제 여기가 슬리데린? 그 악당 그 네. 빌런이 있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좋아하는 기숙사가 또 슬리데린이에요. 제일 뭐 요새 말로 힙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컨셉 자체가 수중에 있는 기숙사. 그러니까. 네. 유리판 사이로 창문을 딱 두고 있다 보니까. 들어간 입구부터가 와우.
해저 이말리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영화 속에 잠시 슬리드린 기숙사 휴게실에 나온 장면이 있는데 그 분위기랑도 되게 유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해리포터 소설 속에서 슬리데린이 물속에 있는 기숙사라고 묘사가 돼 있나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근데 정말 잘 만들었다. 네,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마 네. 얼리어 렌즈의 덕택도 네. 어느 정도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교실은 마법 교실인데요. 네. 해리포터 1편에서 윙가디움 레비오사라고 물건을 띄우는 마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나왔던 교실인데 그 교실의 구조, 그 모습을 똑같이 재현을 해놔가지고 나는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되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주문이어가지고 이 교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또 교실들마다 확실한 컨셉 디자인이 또 있어가지고 컨셉도 확실해서 좀 지루한 맛이 또 없기도 하더라고요. 찾아가는 건 좀 어렵지만은 완벽하게 재현해놨네.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이게 2000 몇 년도에 나왔다고? 2023년도에 23년. 그럼 2013년도에 나온 게임 중에 제일 리얼리스틱하게 나왔던 게임이 뭐예요? 아마 당시 오픈월드 게임으로서는 파크라이 같은 그 게임도 오픈월드식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재질이라거나 빅 계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언차티드인가요? 아, 예, 예, 그 게임을 제가 봤는데 그거가 그 한 10년 전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언차티드는 이런 나무나 이런 거는 엄청 리얼하던데요, 보니까? 아, 거기는 이제 수작업의 산물이죠. 거기는. 그걸 그냥 손으로 한 거예요? 완전 장인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어려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제 온실이라고 약초학 수업을 가르치는 교실이 또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영화 속에서도 진짜 많이 나왔던 공간인데 여기에서 맨드레이크라는 이제 물 속에서 숨쉬게 하는 그거였던가? 그건 딴 건가? 아가미 나오게 하는 건 딴 거였나요? 인삼인데 얼굴이랑 표정이 있는 인삼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뿌리를 딱 뽑으면은 소리를 질러가지고 구청을 터뜨린다는 그런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물학도 가르치고 여기서 또 아이템도 얻어가지고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들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게임 속에서는. 연회장 한번 가볼까요? 아까 식당? 네, 오, 완전 느낌 다른데? 맞아요. 여기서 음식들을 먹는 것도 하나하나 다 모션이 다르게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저기 670 뭐 이렇게 써 있는 건 뭐예요? 저게 맵에서 뭔가 웨이포인트 설정이 몇 달적인지 길 찾아갈 때 저거 보면서 두루뭉실하게 찾아가요. 점사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겠구나, 왼쪽으로 가야겠구나, 저걸. 네. 그래도 저런 가이드가 있긴 있구나. 필요의 방이라고 네. 실제로는 벽에 가로막혀서 없는 방인데 필요로 할 때 열리는 신비로운 방이 또 있어요. 네. 작중에서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해서 뭐든지 찾았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필요한 마법 재료들이나 또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구조한 동물들을 여기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구조한 동물들을 상호작용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솔질해 줄 수도 있고 이 동물들이 실제로 해리포터는 아니고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나왔던 동물들이더라고요. 어렴풋이 한 장면을 스쳐 지나가던 나왔던 애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특이한 동물들을 구조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풀어놓고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그럼 저 방은 이 주인공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만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스토리를 진행할 때는 또 동행해주시는 사람이나 또 여기를 관리해주는 집요정이 또 있더라고요. 이 집요정 캐릭터가 방의 디자인이나 컨셉을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방 디자인을 바꾸면은 색다른 또 인상을 주는 공간을 또 바꿔주더라고요. 또 가보면은 추가적인 공간을 또 볼 수 있고 제가 여기는 아직 안 써가지고 뭘 배치를 안 해놓긴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다 뭐 가구 배치 같은 것도 제가 이것도 필요의 방인 거예요? 맞습니다. 필요의 방을 이제 또 확장할 수 있고 또 포인트를 모아서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깨야 될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냥 자기 쉬는 거의 싸이월드 마이룸 같은 거네. 그죠. 그냥 자기 공간 꾸미는 거예요, 그냥. 약초가 부족하다. 난 농사 대지주가 되겠다면 여기 더 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시간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게임 제작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옷 만들려면 또 시간 또 걸리고 또 그래요. 실제 시간이 또 걸리고. 조만간에 AI가 모든 일을 하면은 진짜 이런 게임만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오사카 가는 거고. 엄청 넓은 자연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끊긴다거나 그런 게 없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자연이 네. 시야에 들어온 만큼 로딩이 되더라고요. 언리얼 엔진이 가진 그 실시간 렌더링을 잘 활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이 처음 나온 게 몇 년도예요? 그쵸. 왜냐면 내가 딱 그때쯤인 것 같아. 그때 제가 저희 건축가들도 컴퓨터 그래픽 많이 하잖아요. 막 하는데 고딕 성당 같은 거가 막 실시간으로 막 돌아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야? 근데 이런 막 돌 매핑돼 있고 하는 그 렌더링을 우리가 하는 뭐 3D Max나 이런 거 쓰면은 진짜 한참 걸릴 거를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는 게 나와가지고 새롭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언리얼 엔진을 접하기 전에는 네. 마야를 썼었는데요.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비슷하지 않아요? 건축가는 프로그램 볼 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속에 꽉 찬 메스로 보느냐, 네. 아니면 서페이스만 만드느냐. 근데 마야가 전형적으로 표면만, 페이스만 만드는 거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렌더링 할 때 저희가 1초에 30프레임인 거를 네. 렌더링 하려고 하면은 3주? 이제 3초 렌더링 하는데 3주 걸렸는데 요거는 6000프레임을 렌더해도 1시간 이내로 걸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죠. 여기가 또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렌더스한 네, 지팡이 가게. 지팡이 가게. 네. 모든 가게들 그리고 가게가 아닌 집들도 하나하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네. 구성했거든요. 아, 완전히 테마파크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게임이 몇 장 팔렸어요? 지금 누적은 3,400만이고 요거가? 와우. 해리포터 건축물들 보면은 좀 비틀려 있다라는 인상을 좀 네. 받긴 하는데 서양에는 실제로 저렇게는 저렇게 안 하죠. 저러면 무너지죠. 저러면 무너지는 거지. 굳이 왜 디테일하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달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뭐 지팡이 파는 가게도 선반도 수평으로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문짝도 다 삐뚤삐뚤하게 하고 좀 언리얼해 보여야 되니까. 저 굴뚝도 막 꼬불꼬불하고. 맞아요. 사실은 기능적이지는 않은 거거든요, 저게. 글쎄, 저도 그게 좀 신기해요.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판타지, 하나는 SF. SF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판타지를 만드는 거고, 그냥 판타지는 그냥 마법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판타지 세계, 마법의 세계를 만들려면은 그런 과학 기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없어야 되니까 18세기 이전의 백그라운드를 가셔야 되는 거고, 증기기관이나 이런 거 만들어지기 전, 기계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가야지만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해리포터도 보면은 20세기 배경에서도 뭐 용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설정 자체가 몰입감이 이게 훨씬 더 있지 않나? 이런 중세로 설정을 했을 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역사적 사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었던 거에 배경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모든 디자인 아이템들은 다 돌로 건축하던 옛날 중세 시대 때 것들을 그대로 따온 거니까 뭐 마을 모습 다 그냥 찾으면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계획하거나 소설을 상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쨌든 공통 분모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글로 쓰거나 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아듣겠지, 독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정말 완벽하게 다른 세상을 묘사를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테드 창이라는 소설가가 있으시대요. 그분이 하신 말이 SF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이고 네, 그리고 판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집으로 돌아가는 네. 얘기. 그러니까 뭔가를 그분 훌륭하신 분이어서 맞는 말일 거예요. 그분 SF 소설 격이 다르거든요. 그분 거 읽고 있으면은 이 사람 정말 천재구나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맞는 말씀이실 것 같아. 한번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호가트 레거시 오픈월드를 쭉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게 내가 죽기 전까지 공간에서 나아갈 방향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인구가 한 100억 명 정도 될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노동의 시간이 줄면서 시간은 엄청 많을 거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아지고 인구도 늘어나면은 그만큼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그 많은 공간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앞으로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기술에 계속해서 자본이 들어가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뭐 해를 거듭할수록 훨씬 리얼 월드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많이 비슷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공간은 사실은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공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인터랙션인데 여기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 하나 빼고는 다 NPC잖아요. 그게 리얼 월드 같지 않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할 것이냐. 어쨌든 지금은 다 게임을 만드는 계획자들에 의해서 기능들이 들어간 NPC들이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즉흥적으로 인터랙티브한 NPC들이 나오는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여기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인간관계를 연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러면은 인터넷이 훨씬 더 빨라져야 되는 그런 하드웨어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쓰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점점 인간하고 대화하기 어려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AI는 나한테 너무나 맞춰줘서 대화를 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너 존댓말 앞으로 해 존댓말만 하고, 목소리도 바꿀 수 있고, 성격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한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퍼스널리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는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 막 여러 명을 사귀어야 되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한 10,000분의 1만 들여도 인공지능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쓴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더 그쪽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는 되게 의존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는 촉감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촉감 부분은 거의 반려동물로 많이 커버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AI 시대가 많이 진화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공허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네요. 총량으로 따졌을 때 저는 그렇게 약간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아, 예. 그게 공허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현재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공허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되게 만족하고 그렇고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해서 완벽한 인간하고의 깊은 관계에서 맞는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한 40억 명 정도는 중간치 이상으로 만족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평균값을 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공간을 뛰어다니면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게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현실보다는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진통제 같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게임이 지금 없다고 치면은 현실 세계에 훨씬 더 전쟁과 폭력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인 게임을 해가지고 현실 세계에 폭력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해소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